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교사 안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네, 이제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주에 개학을 하게 되죠. 안 돼. 어떻게- 내 방학. 네, 방학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뭐 하면서 다들 보내셨어요? 저는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실 개학이 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나요, 지금. 네, 그렇죠. 개학이네요. 또 적응을 해야겠죠. 뭐 하면서 지내셨나요, 박쌤? 뭐 했지? 그냥 책 읽고 여행 조금 코로나 시국이라 막 다니기도 뭐 하고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찍었죠? 맞아요. 네. 매주 하니까. 네, 저희 사실 뭐 안 본 척하지만 되게 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며칠 연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만났고 연락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 역시 이것저것 했지만 올림픽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네. 네, 이번에는 다행히 좀 시차가 맞아갖고 저는 맨날 올림픽 볼 때 맨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막 맞아요. 이러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좀 이번에 좀 재밌게 봤던 것 진짜 같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꽉 채워서 나오니까 네, 하루를 계속 딱 보낼 수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 하기로 했나요? 저희 지난 2주차 때 했던 책 이야기 오늘 마저 이어서 할 건데요. 여기 계신 채쌤이 쓰신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이 책의 부분을 보면서 또 학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어느 부분을 읽어볼까요? 네. 처음에 읽어볼 부분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사람 사는 거란다라는 이름의 꼭지인데요. 사실 뭐 어느 직업이나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유독 뭔가 매년 또 그렇죠.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쌓은 관계가 끝나고 헤어지는 것 자체를 잘 못 견뎌 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학습지를 하며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한 학원과 학습지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그 시기에도 나는 굉장히 슬퍼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마저도 나는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군가와 정을 쌓고 또다시 헤어지는 과정 자체를 버티기 힘들어했던 것 같다. 선생님들과의 첫 헤어짐에 힘들어하던 나를 보고 한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잘 이겨내보자고 다짐을 해야겠다. 다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사람 사는 거지 뭐겠어. 교직 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좋든 싫든 언젠가 어디에선가 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마. 그래, 아쉬운 만큼 다음에 더 반갑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근무하게 될 수도 있는 이 학교까지도 지금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더욱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헤어지는 거 이런 거를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기도 많이 속상해하고 했는데 교직은 1년, 뭐 빠르면 6개월마다 이게 훅훅 바뀌잖아요, 구성원들이.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1년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뭐 새로운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저희 지금 당장 한 일주일 뒤에도 또 새로운 또 만남과 헤어짐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9월 1일자로. 근데 늘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쉽고 시원섭섭한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는 조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네. 일단은 저희가 모이는 방식이 약간 1년짜리 프로젝트 그룹 같다는 느낌이 늘 들어요. 학년으로 모이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학년의 교육 과정을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1년을 굴리고 애들을 잘 올려보내자. 그걸 올려보내고 나면은 또 헤어져서 이합집산해서 다시 새로운 구성으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1년 단위로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1년이 또 짧지만 되게 길어서 음. 그 동안에 정말 서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같이 겪다 보면 되게 정이 들어서 맞아요. 좀 아쉬운 경우도 있고, 또 간혹에는 그 헤어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맞는 사람들은 뭐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약간 개인적으로 혹은 뭐 교사로서 이렇게 연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가치가 안 맞아서 조금 갈등이 있거나 조금 어려웠던 경우는 뭐 서로가 싫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잘 되려는 방향성에서 그랬겠지만 정말 안 맞는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 1년 정도라서 다행이다. 뭐 3년이나 5년이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그런 분들 있으셨어요? 뭐- 다행이다. 몇 번 뭐 있었던 것 없다고 같긴 할 하고. 수는 없죠. 그쪽도 늘 있죠, 늘. 저한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싫은 게 아니라 네. 안 맞는 거니까 그냥 뭐 헤어짐이 예.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저는 좀 아이들을 생각하면 3월에는 강제로 결혼당하는 느낌이고 2월에는 강제로 좀 이혼당하는 느낌?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게 늘 아쉬워서. 게다가 저는 좀 6학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월이 되면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졸업시켜서 네. 내보내는 느낌이니까 한 6학년 하면은 늘 9월마다 약간 혼자 슬퍼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뭐 졸업하고 선생님 뭐 찾아올게요 이러지만 사실 그게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 졸업식 날 텅 빈 교실 보면서 괜히 질질 짜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교직 생활 하다 보면 아이들이랑도 아쉽고 선생님들이랑도 아쉬운 헤어짐, 만남 이런 걸 많이 겪어야 되는데 혹시 뭐 유독 기억에 남는 뭐 헤어짐이라 해야 될까요? 애써 이렇게 포장을 해보자면 기억에 남는 헤어짐이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저는 일단 즐거운 경우는요. 음. 뭐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이제 그 헤어짐이 즐거울 즐거울 때는 약간 송별을 조금 재밌게 보내는 송별회에서 조금 오버해서 재밌게 좀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게 즐거울 네, 때는 소심한 목수라고 네. 난 아쉽지 않다 이런 티를 네. 내는 거군요. 네, 뭐 말씀은 그렇게 안 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기억에 남는 헤어짐은 일단 제가 그 발령 받았을 때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2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진짜 뭐 정말 처음 하나하나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다, 요건 요렇게 하는 거다, 요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배웠고, 그리고 사실 그냥 내가 부장교사였을 때 뭐 여기 이 정도까지 챙겨주나 싶을 정도로 되게 살뜰하게 다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어떻게 운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다음 해에도 또 같이 이제 1년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입장에서는 그 2년이 사실 제가 겪은 교직 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교직 생활의 전부고, 아직도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의지가 되는 선생님께서 가시니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약간 그때 좀 더불어서 내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으니까 언젠가 이 선생님을 동학년을 다시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는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매번 기억에 남긴 한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떠나는 그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첫 학교에 꽤 오래 있었어요. 군대를 학교에 발령받은 후에 갔다 왔기 때문에 횟수로는 한 6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왔던 3월에 왔던 아이들이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해에. 그러니까 걔네 졸업식을 보면서도 뭐 정말 뭐 전담도 했었고 만나기도 했었고 5학년 때 담임도 했었고 뭐 여러 해를 만났는데 걔네들 보내는 게 되게 섭섭함과 동시에 이제 나도 학교를 졸업하는 느낌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해에는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헤어짐이 다 뭔가 종합적으로 아쉬웠어요. 이 정든 학교를 어쨌든 떠나니까 그런 기억이 조금 납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도 여기 학교 오기 전에 있던 학교에서 저도 적을 한 6년 정도 두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파견을 갔다 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학년 때 맡았던 친구들 6학년 졸업시키고 작년에 그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가는 사람들 간다고 막 꽃다발 주고 이런 거 했는데 그 자리에서 소감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냥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학교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든 일도 있었고 막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뭐 좋았던 기억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기억을 여기에 두고 떠난다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제가 떠나올 때 그 기억이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여러 번 겪으면서 아까도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혹시 만나게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까는 다시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험? 저희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학교를 많이 옮겨본 게 아니라서 그쵸. 그건 없지만 혹시 박쌤은 학교를 그래도 여러 차례 옮겨 보셨잖아요. 그럼 혹시 다시 만나게 된 분이 혹시 있나요? 저희 지금 이제 9월에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제가 이 지역에 처음 나올 때 2년 동안 같이 동학년을 했던 선생님인데 여기 와서 6개월 같이 근무하다가 지금 들어가시고 9월에 복직하시는 분이 출산휴가 네, 복직하시는 분이 제가 신규 때 9월 발령이었는데 그때 또 6개월 같이 근무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다른 학교 가서 사실 근무한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 이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지금 저희 학교로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시는 분과 오시는 분이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게. 반갑나요? 네네네. 잘 지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선생님들이랑 비슷한 연차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근데 좀 연차가 조금 더 쌓이니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나의 어떤 이미지라던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걸 구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뭐 그들과 잘 지낼 필요는 없는데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나의 평판이라던가 나의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너무 하더라고요. 막 하지는 말자.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뭐 이 정도의 그런 학교 생활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발령 받고 그때 9월 발령이 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4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9월에 가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정말 뭐 아마 5개월? 제가 하시던 학년에 뭐 음악 전담 선생님인가 막 그러셨는데 근데 뭐 거의 본 적도 없죠. 그냥 뭐 몇십 교시 되면 그냥 음악실로 보내주세요 해서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인사만 드리고 그냥 그리고 말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가시니까 저희가 또 자리를 만들었죠. 그 학교에서. 그래서 송별회를 하는데 그 선생님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2년이 되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봐요. 하고 그냥 딱 끝냈어요. 그냥. 그래서 멋있다. 그래서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분은 그냥 되게 쿨하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이 학교에 크게 뭐 미련이 없는 분이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은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겪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언젠가 뭐가 되면 다시 보겠지 뭐 그런 느낌인데 되게 시간이 지나서 원래 타 지역으로 가셨는데 다시 이쪽 지역으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여기에 책에 최쌤에게 해주신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들 처음에는 저희처럼 헤어지는 거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알면 좀 덜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쵸. 헤어지는 직업인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다음은 왜 자유시간에 인색했을까요? 라는 제목의 꼭지인데요. 네. 자유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자유시간이라고 표현하면은 안 되지만 제가 자유시간이란 말을 썼는데요. 한번 읽고서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카메라를 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하나씩 사진에 담았다. 단 한 명도 찡그리거나 답답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평소에 사소한 문제로 투덜거리고 짜증을 많이 내던 학생도 그 시간만큼은 친구들과 어우러져 예쁘게 웃었다. 이유 없이 친구를 툭툭 건드리고 장난치던 학생은 철봉에 매달리려고 노력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반성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렇게 아이다움을 보여줄 기회를 주지 못했던 지난 학기가 생각이 났다. 조금씩 서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하루였다. 까지입니다. 짧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진도를 나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좀 압박에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까지. 그쵸. 그래서 막 우연찮게 과학책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깃발 뺏기 게임 하시나요? 이렇게 아, 깃발 모래에서? 뽑아놓고 네. 모래 이렇게 자기만큼 가져와서 그게 책에 나왔길래 아 이거를 하자 하는데 2시간을 묶어서 하자. 근데 그 2시간 동안 이거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질리기 마련이니까 하고서 나머지 시간을 놀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런 반응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엔 한 번도 데려 나가 본 적이 그걸 없어요.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도 안 났고 사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했는데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였는데 저처럼 혹시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진도나 이렇게 교실에서 하는 공부가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사실 이거 엄청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 신규 때는 그 교과목에 진도표를 싹 뽑아놓고 매 차시별로 내가 이걸 수업을 했나 안 했나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칼같이 딱딱 나가는 칼같이 게 매 차시에 내가 네네. 매 단원을 나가는 걸. 근데 그걸 1년 하니까 이게 맞나 싶은 게 좀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같은 학년을 또 하니까 어쨌든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아니까 아 그럼 이걸 조금 옮겨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여유들을 찾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과 내용이 있고 고학년을 하다 보니까 가르칠 내용도 많고 또 외부에서 보았을 때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고 바깥 활동은 아이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내 교사 위주로 이 활동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 그걸 막 시도하는 데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좀 많죠. 그쵸. 이게 이거 쓰셨을 때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교육 과정을 많이 운영해 보진 않았을 때니까 그쵸. 네. 사실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처음에는 약간 일단 옆반에는 다 뭐 쭉 나가고 막 이러니까 처음 한 1, 2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옆반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세 번째쯤부터는 내가 이제 한번 해보는데 그때도 약간 시수 맞춰서 뭐 국어가 뭐 총 108차시면은 이 108차시 안에 뭐 9개 단어를 다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 한 차시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이거 저희끼리만 아는 건데 이렇게 교과서 진도 나가다 보면 아씨 이걸 1시간에 어떻게 해? 하는 10분이면 것도 끝나는데 맞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묻게 되는 것 같아요. 3시간짜리를 2시간으로 묻고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묻고 그럼 한두 시간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약간 우리 반만의 무언가라고 이렇게 좀 여유를 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자유시간 뭐 교육과정 얘기를 한창 했지만 자유시간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공부 앉아서 하는 공부 말고 아이들이랑 뭔가 활동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부랑 관련이 됐던 아니면은 다 자유로운 학급 활동이던 재미있었던 거 뭐 기억나는 사례들 있나요? 뭐 뭐든지 저는 막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보다는 가능하면 학기 초에 애들이랑 좀 학교 밖을 나가려고 하거든요. 교실 학교 밖을. 바깥을? 네, 교실 밖에? 교실 밖. 음. 교문 밖을 나가기는 좀 어렵고. 네네. 그 이전 학교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가 오는 날, 그 3월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애들이랑 우산 쓰고 그냥 운동장에서 찰박찰박거리고 돌아다녔는데 걔네 6학년이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비 오는 날. 그리고 또 3학년 했을 때 그때 학교에 뒷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뒷산 따라서 쭉 능선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냥 딱 수업 시간 한 20분 걸어갔다 20분 돌아왔거든요. 별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산책만 한 건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교실 밖만 나가면 그쵸, 엄청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죠, 진짜. 네. 6학년도 좋아하는 그건데 저 그 아래의 학년들은 훨씬 더 좋아하죠. 저는 한번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애들은 다 집에서 이제 막 보일러 켜놓고 뭐 내복 입고 앉아 있잖아요. 막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앞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공터가 있고 거긴 눈을 아무도 안 밟아요.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밟으니까 그냥 1교시 때 그냥 그 원래 9시면 줌을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밖에서 이제 줌을 켜서 막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눈도 만져서 막 해주고 눈쇼. 네, 그러니까 막 수업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막 눈사람도 만들고 막 뭐야 막 그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뭐 몇 학년 몇 반 막 이런 것도 발자국도 찍어주고 애들아 막 눈이 되게 차가워 막 이러면서 막 뭐 눈도 막 이렇게 그 카메라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냥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갖고 못 나가니까. 네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네. 선생님은 뭐 저는 이렇게 자유시간에 이런 걸 알고 난 다음 해에 2학년 담임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랑 가을에 막 낙엽 막 떨어질 때 가서 낙엽 밟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이걸 이렇게 좋아했겠네. 좋아한다고 이게 이렇게 좋고 해맑고 너무 행복할 일이었나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좀 그러니까 저희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작은 거에도 엄청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낙엽 들고서 이거 모양이 막 하트예요 막 이러는 게 야 그쵸. 맨날 나올 걸. 네. 저 그 낙엽 얘기하니까 저도 그 6학년 애들 데리고 밖에 그냥 네. 노란 은행잎 한창 떨어지던 시기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정말 낙엽 들고 쫓고 던지고 했는데 그것도 네. 애들이 1시간 내내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 낙엽하니까 또 그냥 생각나는 건 저는 담임을 하면은 매년 애들 그 낙엽 코팅을 해주거든요. 매년 해주는데 감성적이시네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진짜 좋아해요. 막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막 낙엽을 주워와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책에 넣고 이렇게 말리라고 하거든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말리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눌러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애들이 막 책 위에다 막 책 쌓고 쌓고 그 위에다 막 놓고 막 진심으로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열었다 접히거나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진짜 그걸 쳐다만 봐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거 느낌처럼 이게 사물함을 열어놓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걸 뭐 귀여워. 근데 이걸 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쳐다만 보다가 이제 책을 이렇게 놓으면 쏟아지니까 요렇게 해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진짜 수평으로 들고 조심 와서 진심으로 하고 코팅할 때도 그 나올 때 혹시 울까봐 울어서 이게 아. 구겨질까봐 진짜 막 그런 모습들이 또 있더라고요. 막 처음에 순수하죠. 막 저희 동요 재미없어요 막 이럴 때만 해도 야 요즘 애들 막 그래 말했는데 그런 거 볼 땐 또 애들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빈틈이 있는 시간들에 애들의 못 봤던 모습을 좀 보는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왜 교실에서 숙제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친구들이 가끔 그런 데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적으로도 좀 이런 시간을 만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이라도 매번은 힘들겠지만 조금은 방금 이야기랑 결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얘들아 오늘은 봉사활동하는 날이야 라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저 생각은 그런 꼭지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142쪽이고요. 한때는 이러한 것들을 그저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는 내가 이러한 활동을 귀찮게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딱 하기 싫고 귀찮은데 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교내 봉사활동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도 이러한 활동을 당연히 싫어하고 귀찮아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귀찮음과 다른 급한 일들, 또 여러 상황의 압박으로 정해진 날짜에 청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넘기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언제 청소해요? 왜 안 해요? 내일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라며 질문 공세를 퍼붓곤 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없는 몇 시간 할 수 없는 봉사활동 시간을 아이들과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참 봉사활동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글을 쓴 건데 저희가 학생 때도 사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교사가 됐을 때도 아이들이랑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대부분은 교내에서 하죠. 그렇죠. 나갈 데가 딱히 없으니. 네. 어쨌든 근데 그게 봉사활동 뭐 연간 뭐 2시간 뭐 그쵸.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가 조금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매일 반마다 스케줄이 짜져서 집게 하나씩 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줍는 거 그냥 그것인데 그것을 꼭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봉사활동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쉽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쵸. 일단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봉사활동 우리 뭐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교과 수업 외에서 뭔가 이런 게 일어나면은 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왜냐면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자율활동 뭐 이렇게 자율활동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자율활동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맨날 있잖아요. 뭐 안전 몇 시간 그러다 보니까 자율을 많이 빼고 동아리도 동아리대로 몇 시간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이제 봉사 조금 진로 조금이니까 막 해도 2시간 뭐 많아야 4시간 이러니까 그냥 현장 체험 학습 갔을 때 자리 정리하고 그거 봉사활동 1시간 넣자 뭐 그냥 뭐 운동회 하고 거기에 뭐 청소. 정리하는 걸로 1시간 넣자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애들이 막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막 좀 기획을 해서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기 이제 시내 쪽 와서는 못했는데 시골 학교에 있을 때는 거기는 뭐 주변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교내 봉사를 안 하고 학교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 물이 흘렀거든요. 네네. 그럼 애들이랑 거기 가서 그 주변 청소를 엄청 했어요. 그 주변 청소 물놀이도 하고 물에 빠진 애들도 있고 그 와중에 근데 그 시골인데도 나름 물놀이 좀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 약간 교사들은 어쨌든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찾다 보니까 조금 저희는 아쉬운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뭔가 의미를 찾다 보니까 아쉬운데 그 원인 아까 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무슨 교육이 거의 다 짜져 있다시피 할 정도로 자율성이 거의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아쉽거나 의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자동봉지, 그러니까 저희 창체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4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냥 이 영역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지고 정해져 있는 것도 좀 없어졌으면 네. 좋겠어요. 사실 근데 무슨 교육 이게 교육법이라기보다 각종 법령에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또 그거는 교과랑 연계하면 완전 뺄 수도 있잖아요. 네. 교과에다가 이렇게 교과 수업 시간에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정말 창의적으로 교사들이 좀 아이들과 학급 특색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와중에 저희가 생각을 하겠죠. 봉사라던가 동아리라던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게 영역이 굳이 안 나눠져 있어도 자율활동이어도 봉사의 의미도 있는 것도 그쵸, 있고 이렇게 그쵸.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요새는 환경 문제가 워낙 심하니까 캠페인 활동하면서 교과 그 환경 기후 위기 공부도 하면서 캠페인 정말 그리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 맨날 챌린지 요즘 이렇게 조깅하면서 쓰레기 네, 줍는 플로깅, 네.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막 연결되려면 영역 구분이 없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저 여기 뭐 그쵸. 봉사에서 몇 시간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뭐 4시간을 우리 오늘은 요거 다 하자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뭐 새로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 창체 쪽을 다시 손본다고 해요. 네, 네. 그거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초등 교육 과정도 사실은 중고등 교육 과정의 걸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쵸, 내려오다 맞아요. 그쵸. 보니까 아마 봉사 활동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쪽은 중요하잖아요 또. 음. 네. 초등이라도 조금은 맞아요. 개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제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초등에서는 맞아요. 좀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